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문제가 전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자, 오늘부터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되는데 어대명에 맞선 단일화 불씨도 아직 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 전당대회 흐름을 보면 민주당 차기 지도부가 친명계가 주축이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박용진 의원님께서도 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우려가 좀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 당은 그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는 당 대표의 권한과 책임은 키우되 네.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명의 최고위원들이 견제, 균형 혹은 비판 이런 걸 통해서 당을 조금 더 민주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만일에 한쪽 이른바 친명계라고 불리우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다니고 함께 그 행사와 지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그냥 들어가면 네. 이런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의 취지와 대의가 무너지지 않을까? 오히려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단 한 명을 위한 집단 지도 체제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말씀 주셨는데, 자,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좀 의원님한테는 좀 후보로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당원들한테는 인기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정 활동하면서 입법 성과도 많았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좀 왜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선거는 이제 시작이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까? 예, 엄청 많은 권리당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인기 없다고 단정하시는 건. 지금까지 봤을 때 당원들 얘기를 한 겁니다. 권리당원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점점 더 변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당원들의 역동성 그리고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 하는 걸 믿고 있습니다. 박용진은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3법, 네. 현대차 리콜, 또 재벌개혁 등에서 분명한 성과가 이제 있었고 네. 이런 성과가 있는 정치와 함께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그런 소신 발언들을 했었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거,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지도부나 당의 흐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정도에 그치는 거였다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당 대표로 내가 이 당을 책임질게. 예. 내가 이 당의 리더가 될게라고 하는 걸 분명히 지금 제가 하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그냥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의견을 모아가고 그 모아간 의견을 가지고서 책임을 져갈 거기 때문에요. 네. 이제부터 박용진은 소신 정치에서 책임 정치로 입법 성과를 보였던 정치에서 당의 리더가 되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이제부터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하고 앞으로 박용진의 민주당 어떻게 다를지 그것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우리는 두 민주당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지난 70년 동안 면면이 이어져오는 어떤 근간, 정신 이런 게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심, 노무현 대통령의 상식, 네.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 이런 단어들이 그러한 민주당을 표현하죠. 그러나 또 최근에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왔었던 국민들이 보시기에 실망스럽고 또 민주당답지 못했던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가야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있는 정치, 소신 정치 이런 부분들이 또 민주당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또 집권 여당에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그런 당의 리더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도덕적 정치적으로 떳떳한 민주당.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의 약점 잡히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선당우사 노선. 우리 당의 면면이 이어져오는 당의 정신입니다. 예. 이 선당우사 노선을 분명히 해서요. 당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사당화 논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산당사요. 그리고 네. 혁신 노선으로 음흠. 남탓 논란으로 남탓 노선으로 자신의 패배 혹은 패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다음 선거를 이기지 네. 뭐 언론을 탓하거나 언론에 의해서 언론의 프레임에 사로잡힌 저소득층, 저학력층을 탓하거나 하는 이런 남탓 정치로는 우리가 다음 선거를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당대회 쟁점은 이른바 당원 80조 개정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박용진 후보랑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한 적이 있던가요? 근데 이재명 토론회 후보는 과정 제가 보긴 했습니다. 예, 그 말씀. 약간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당원 80조가 우리 당의 근간이고 부정부패에 대한 절연의 의지 이런 걸 표현하고 또 개인의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로 번져나가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 당원 80조 개정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의견을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동문서답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돈 1원이라도 받았냐. 왜 나보고 마녀라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엉뚱한 말씀이시다. 네. 이런 말씀이 본인도 당원 80조 개정 유무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당원 80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다. 당원 80조는 부정부패와 뇌물이다. 네.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여기 이렇게 하고 계시니 그러면 뭐 굳이 지금 할 필요 있냐. 더더욱이 그럼 같이 의견을 냅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뭐 엉뚱한 말씀으로 갑자기 나보고 당원 뭐 마녀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내라는 게 말이 되냐는 말씀하고 저는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네. 저는 우리 당의 당대표가 되시려고 하는 분이 이 당원 개정에 대한 중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네.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우리가 지금 차떼기 정당 후신보다도 못한 도덕적 기준을 갖는 도덕적 정치적 기준을 갖는 그런 당으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갖는 게 당대표 후보로서의 당연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이게 정치 보복 또 수사 이걸 좀 구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고 이거는 정치 보복이고 이거는 수사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자체가 이재명 없다. 후보의 사법 예. 리스크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네.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예. 수사기관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흘리고 저렇게 흘리고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말씀처럼 본인은 억울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예. 또 정치 탄압이라고 해석될 만한 지점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뭘 이렇게 공표를 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논란으로 괜히 사법 리스크 논란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엉뚱하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아하. 그래서 제가 경찰이 우리 전당대회 기간에 무슨 수사 결과 발표하겠다고 그럴 때 막 뭐라고 그런 거예요. 8월 중순에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아니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러진 않았다고요.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와서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달 전부터 공표하는 이런 부당한 정치 개입을 좌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도 네. 전당대회가 그 사법 리스크 논란으로 가져갔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는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 말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지금은. 그 우선 그러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엉뚱하게 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냐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당원 개정에 대한 논란, 개항을 공천에 대한 그 셀프 공천에 대한 논란 그리고 선거 패배와 관련된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다음 민주당의 그 갈 길을 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노선 투쟁을 하고 싶은 거고 아하. 민주당의 정체성 논란을 하고 싶은 거지 논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 전당대회 본연의 역할이니까
아주 치열한 노선 투쟁과 치열한 정체성 투쟁을 논쟁을 하고 싶은 것인데 뭐 다른 뭐 이야기로 빠져나가거나 네. 이러실 필요 없다. 입장이 뭐냐 본인의 입장 어떻게 책임질 거냐 예. 이걸 분명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 질문 한번 마지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80조 관련해서 당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요거는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다라고 하면서 특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또 오늘 어제였나요? 지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시행령을 지금 바꿔버렸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법의 개정과 입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시행령을 통한 통치는 네. 그 입법 그 민주적인 입법 국가에서는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하. 이거를 비판하는 것과 예. 우리 당의 이른바 부정부패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민주당이 차떼기 후신 정당보다도 도덕적 정치적으로 못한 정당으로 전락해서 되겠냐? 그게 제 얘기가 그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고. 또 예.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혁신안으로 만든 건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자마자 이 혁신안을 없애요? 저는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상한 생각으로 보일 거라고 봐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여기 민주당이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만든 이 혁신안을 없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야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검찰은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이렇게 대하고 있었는데 왜 그걸 지금 와서 없애나? 야당 됐다고 없애나? 혹시 문재인 대통령 퇴임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안을 없애는 건가? 네. 이런 괜한 논란을 왜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80조 안에서 얼마든지 정치 탄압과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과 그 부정부패를 가지고서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재량권도 이 안에 있단 지금 말이에요. 규정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요. 이거를 없애서 논란 만들고 없애서 예. 민주당이 더 국민의힘보다 정치적 도덕적으로 못한 당으로 만드는 이런 논란을 예. 왜 우리 스스로 자충수를 만드는지 왜 이 정치적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는지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전준이가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이 민주당 당원 청원 5만 명 이상 동의를 하면 답변하도록 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 답변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정 의원은 답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해야죠. 답변하지 답은 해야 않는 게 된다? 아니라. 답을 해야 된다? 예. 예. 이게 청원제도가 도입됐으니까 네. 당원들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드리는 게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을 하되 회피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뻔한 일이고 네.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말 가볍게 이 문제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 얘기가 마지막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강훈식 후보가 뭐 파괴력도 없고 명분도 없고 감동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이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온 한 여론조사에서는 박용진과 강훈식의 단일화가 벌어질 경우에 한 자리 숫자로 상당히 격차가 좁혀지더라고요. 예. 좁혀지고 있고 또 다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네. 박용진이 서울에서 한 3.5% 정도 또 PK 지역에서는 한 5% 내외로 이재명 후보를 지금 따라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일화가 단순히 박용진의 20 정도와 강훈식의 5가 합치는 단순 수치의 플러스가 아니라 이것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하는 거.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나 더 늦어지면 아마 이런 효과도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한 번 더 말씀을 더 드린 겁니다. 한 10일 정도 동안 제가 단일화 관련해서 거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었고요. 예. 어제 다시 한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간곡하게 단일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아직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훈식 후보가 원하는 어떤 조건 이런 게 뭘까요? 그러면? 제가 강훈식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더 네.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이제 1차 국민 여론조사 진행이 됩니다. 여론조사가 25%입니다. 비율이 적진 않아요. 이 조사 결과가 전당대회 좀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무당층으로 대답하신 분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하나 정의당 지지하나 다른 당을 지지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배제된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네. 일정하게 영향이 좀 제한되긴 하겠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변화가 벌어지고 민주당이 좀 변화가 벌어져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국민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잘 되라,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하고 변화해라 이런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저께 전북 지역을 쭉 돌고 전주에서 하루를 잤거든요. 전북에요. 예, 그래서 전주 지금 고요한 전주의 아침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전주인가요? 지금도? 예, 아하, 전주에서 그렇군요. 지금 제가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한 가맥집에 갔어요. 전주의 가맥집. 전주의 가맥집 유명하죠. 예. 유명하죠. 예. 근데 거기에 광주에서 오신 분, 부산에서 오신 분, 뭐 전국적으로 와 계셔서 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전체가 다 박용진을 연호해주고 아, 진짜요? 가맥집에서 예. 어떤 분은 다른 분들 맥주값 다 내고 가시고 어떤 분들은 와서 사진 찍고 뭐 이런 분위기가 물론 제가 전북이 제 고향이라서 더 분위기가 좋았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애정 이런 네. 부분들이 지금 전주 가맥집에서부터 넘쳐 흘러나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반영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는 또 달라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환점이 될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끝으로 박용진 좀 지지해달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앞서 그 권리당원들의 투표가 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아직은 아주 작은 수의 권리당원들이 있습니다. 투표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윤망진창이라고 하는 현 정부의 잘못되고 그 혼란 그 자체의 국정 운영도 민주당이 바로 서야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에 대한 지지, 성과를 보여왔었던 정치인, 소신과 철학이 있는 정치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해주십시오. 민주당이 성과를 보이고 소신 있고 철학이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기호 2번 박용진 투표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